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5월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전날 시진핑이 준비한 프로토콜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아우루스 리무진이 인민대회당 앞 광장으로 들어오자 기다리던 시진핑이 그를 맞았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에게 중국어로 니하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진핑은 환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초 동안이나 악수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어 푸틴 대통령을 수용한 새로운 강요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의장단을 서열하는 동안 군악대는 밭 마스코브느의 베차라, 모스크바 교회의 밤을 연주했습니다. 푸틴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의전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밭 모스코브느의 베차라는 러시아 로망스의 대표곡입니다. 중국인들도 익숙한 곡인데 옛날에 후진타오의 18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재미삼아 후진타오가 부르는 이 곡을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상예 발고 지은즈 농멍량 동신조연이 하구냥但愿 송징好 你我 永不忘 我是个家外的晚上但愿 송징好 你我 永不忘 我是个家外的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러중 관계는 기회주의적이지 않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불리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은 국제 무대를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중 양국이 정의의 원칙과 다극 현실을 반영하는 민주적 세계질서,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함께 수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양국이 UN, 브릭스, SCO는 물론 G20에서도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권과 중국의 1대1로의 잠재력을 결합해 유라시아 공간의 통합 프로세스를 더욱 조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CCTV와 인터뷰를 갖고 소위 황금 10억이라 불리는 집단 서방이 자기네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환경의 시험을 견디고 강대국 관계의 벤치마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가 러중 수교 75주년이라면서 오늘날의 중국은 상호 존중, 신뢰, 우호를 기반으로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표준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푸틴 대통령과 최소 40번 이상 만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러중 관계에서 우거젠츠 5개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국의 핵심 이익 문제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지지, 두 번째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아키텍처 형성, 세 번째는 우정을 여러 세대에 전달하는 것, 네 번째는 유엔 중심의 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세계질서 수호, 다섯 번째,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쟁 지역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일방적인 패권과 블록 대결, 권력 정치가 만연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중 양국 무역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무역액은 2,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무역액은 56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양국 무역액은 2019년 1,100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간 비즈니스에서 루블과 유엔화의 비중은 이미
9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는 제3국의 영향과 세계 통화시장의 부정적인 추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넘어 러시아는 중국의 원전 건설에 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부문의 합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 아무르철도와 북빙양 항로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북빙양 항로에는 중국의 참여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러중 양국은 5월 16일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모두 우크라이나 분쟁의 유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의 자산과 재산을 압수하려는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그런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중 양국은 상호 전략적 신뢰에 기반한 국방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합동훈련과 전투훈련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합동해상, 공중순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러중의 밀착과 관련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클 필스베리는 바이든이 중대한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필스베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핵 보유국을 하나로 만든 것은 정말 최고 수준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지난 75년의 대부분을 소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보냈는데 지금 두 나라가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스베리는 1970년대부터 워싱턴의 중국 정책을 입안해온 학자입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의 중국 대탕트를 시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 목표였고 그게 트럼프 임기까지는 유효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